이제 네. 남자나 여자나 네. 특히 이제 여자들이겠죠. 네. 신데렐라 꿈을 그쵸. 꾸잖아요. 그게 지금 문제면 문제예요. 요즘에 여러 가지 이제 젠더 갈등도 언제 한번 다루고 싶은데요. 대다수의 여자 친구들은 그냥 예쁘면 돼, 예쁘고 젊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그러고 남자는 대기업 다니고 차가 모여야 돼. 그렇게 되면은요, 경제력, 그 다음에 성적 문제 이게 다 엮여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도 직업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데이트 비용도 6대 4로 내든, 오빠 차도 있지만 나도 내 차 몰고, 근데 오빠 내가 가끔 오빠 태워줄게, 오빠도 힘드니까 이러면요, 성적 문제가 덜 일어나요. 남자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모든 것에서 나는 잘해줘야 돼, 난 예쁘니까, 난 젊으니까, 나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들도 언젠가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왜냐면 속상하고 억울함이 있거든요. 젊은 후배 여성들을 만나면 얘기를 해요. 갑자기 너에게 꼭 신데렐라라는 건 없다, 사귈 확률이 높다. 그랬던 남자들이 나중에 안 좋게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물론 너무 좋은 사람도 있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 좋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 갑자기 내가 나는 그냥 세상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를 갑자기 미친 듯이 사랑해주고. 사랑도 노력이고요, 관계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거 나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사회경제주의가 반드시 답은 아니지만 그럴수록 서로 갈등이 적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가 어느 정도는 유사한 것이 낫다라고 보고요. 네 번째는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라 그러면 우리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5가지와 아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5가지, 남자친구가 소중히 여기는 것 5가지, 여자친구가 소중히 여기는 것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게 너무 다르면 못 살아요. 저 같은 경우도, 남편 같은 경우는 자기 취미생활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저는 그걸 이해해줘요. 그의 가치니까. 그러나 취미생활이 공유되진 않거든요. 자전거를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자전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운동을 정말 저는 젬병입니다. 근데 저도 저의 취미생활이 있어서 그런 가치가 맞으면 서로 편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꿈. 만약에 남편 같은 경우는 나는 뭐 대한민국을 바꾸고 막 이렇게 나는 큰 꿈이 있어 하는데, 아내는 나는 그냥 여행 다니고 같이 맨날 내 옆에 붙어있는 가족적인 남자가 좋아. 그럼 상당히 힘든 거죠. 그런 가치관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썸을 타고 있거나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거나 사귀고 있는 연인 사이가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거 5개는 뭐예요? 막 신나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나의 소중히 여기는 거 5개. 물론 일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교집합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 링크가 돼야 서로 분야는 다르더라도 이해해줄 수 있고 응원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마, 왜? 난 네가 하는 모든 건 이해가 안 가. 이러면 사실 가치관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외모가 이쁘고 막 섹슈얼하고 막 뭐 키도 크고, 왜 그 여자 남자랑만 안 사귀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오면 결국 가치까지 와요. 마지막 5번째는요, 뭘까요? 비전이에요. 비전이요? 네, 생각 못 해보셨죠? 그래서 사귈 때 너 10년 뒤에 뭐 할 거야? 너는 10년 뒤에 어떤 꿈을 갖고 있어? 너는 60이 넘어서 어떻게 살아보고 싶어? 이런 꿈이 맞는 사람하고 일을 같이 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하면 훨씬 행복합니다. 누굴 만날 때 이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굴려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이건 맞는데 이거 지금 가치관이 좀 안 맞는구나. 그럼 어떻게 가치관을 서로 맞춰가지? 맨날 모텔 가지 마시고 어떻게 가치관이 맞는지, 이 사람이 가치롭게 생각하는 곳에 나도 가보고, 그럼 이 사람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뭐 비전이 서로 없었으면 한번 서로 비전에 대한 얘기도 해보고 그의 꿈을 서로 도와주고 하면 훨씬 더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고 또 좋은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그쵸. 만난 지 막 석 달 만에 결혼하고. 쉽게 만나고 나중에 쉽게 헤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관계를 맺는 걸 배워보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결혼은 그냥 뭐 섹스 잘 맞고 됐어, 얘랑 헤어지기 싫으니까 살면 되겠네. 그렇게 다 좋을 때 결혼했다가 그 콩깍지들이 벗겨지면서 너무 힘든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힘든 과정을 겪어내기가 싫은 거죠. 이런 생각들을 안 해봤으니까. 그의 가치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의 가치관을 내가 왜 알아야 되는데. 특히 지금 20, 30대는 뭐 지금 90년대 생이 온다 이런 책도 있는데요. 완전 다른 세대예요. 또 남들이 볼 땐 개인주의라고 말하고 조금 이기적이라고 말할 정도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누나는 IMF 때 몇 살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고2였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어쨌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국가가 어려워지고, 야 이제 IMF야, 너 용돈도 없어, 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고 도망 다니고, 이런 삶을 겪어낸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넉넉하게 내 마음을 주고 훨씬 인색해졌대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지 않는 세대가 또 세대적인 특징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게 똑
남는 거죠. 쾌락이고 좋고 좀 좋고 말면 말아. 왜냐면 쾌락이 영원할 수 없고 계속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배우자 선정 이론 나에게 맞는 사람을 만나려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